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승인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이런 자료는 진작에 줘야 이걸 좀 검토해보고 질문해야 되는데 쉽게 줘서 제대로 좀 이걸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재단 거에서 준 자료 여기 페이지는 이쪽이 되어 있네요. 이쪽 2017년도 평택 복지재단 예산 출연금 세부사항 거기에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액, 2017년도 신청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안 6억 6,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결정됐는데 뭐예요? 사회 추경 때 반영 마무리 금액이라서 아니 금방 갖다 주는 자료를 지금 그냥 아니 복지에다는 이거 의아하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이 자료를 지금 질문하니까 지금 주는 거죠? 아니 아까 바꿔끼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드리기로 해서 너무 늦어서 맞아. 그래서 네. 이제 바꾼 자료를 보니까 7억 2,100만 원이요. 그래서 네. 이제 2017년도 예산안과는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먼저 거로 따지면 엄청난 차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제 새롭게 왔으니까 사회 추경에 인건비 계상해 드린 거를 거기 좀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을 이제 올린 거는 뭐죠? 여기에 이제 임금 인상분 이제 이런 건가요? 재단 운영비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4,811만 3천 원이 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4,800?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운영비는 이제 836만 8천 원이 오른 거고요. 아니 지금 준 자료를 보면 네. 금년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8억 3,600입니다. 그렇지. 네. 4천만 원 정도. 네. 4,800. 4,800의 이 증액 요인은 어디요? 거의 기획 연구 사업비를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정책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900. 인건비는 그 호봉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네. 이 사업비가 1억 600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600 정도가 올라간 거죠. 네.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사업비는 그 연구 사업비인데요.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대상을 좀 넓히고요.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뭐 연구마다 다 틀린데 그 대상을 기존에 했던 대상보다 좀 연구 대상을 좀 넓혀서 거기에 따른 이제 연구 조사비하고 설문지 뭐 이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가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설하고 연결돼서 현장에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뭐 이런 그 전파 교육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 아니 사업이 이제 연구 사업이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하려고 연구 하는 거거든요. 사업하고 연구가 끝나면 거기에 이제 공청회나 이런 것만 하냐 이거요. 근데 그거 끝나고 계속 전파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주로는 이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작년 대비해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이제 적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이 복지 문제를 다 이렇게 이제 개입하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 문제를 이 두 평택 복지재단과 똑같이 맞춰서 경쟁을 하면 사실상 이게 뭐 당연히 여기가 유리하죠. 모든 조건에 여기가 좋은 건데 지난번에 여기 추경 때도 와서 복지재단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 복지재단이 민간하고 경쟁하려고 있을 것 같으면 이 복지재단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복지재단은 민간 영역에서 어려운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돼야지. 뭐 경쟁에서 뭐 어째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다른 민간 시설하고 경쟁하면 유리한 조건인데 그러면 이미 100m 달리기 80m 먼저 가서 출발하는 거나 다름없죠. 네? 네?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제 그런 기초단 복지재단하고 그 발달방안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 민간하고 업무 중복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그 사회복지 현장 관리자들하고 이제 신청 면접을 하려고 그 연구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 생성 복지 타운 그 전체적인 타운 운영비하고 재단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재단 운영비가 조금 늘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12명을 기준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 10명, 또 연차수당 10명, 명절수당 10명 이러면 10명은 제외되는 사람이 2명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이사장님하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일용작급자 하나 있거든요. 네? 일용작급. 그 인건배 보시면은 일용작급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정비하는 사람. 그분하고 그 이사장하고 네네. 그 두 분은 제외. 해당되지 않는다. 네, 네, 네. 그래서 관외 출장료비도 그래서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사장은 관외 출장을 가도 출장비 안 주나? 네? 네? 그거까지는 그러면 재단 운영비에 관내 출장의 10명은 누가 빠진 거예요? 일단은 저 일용작급은 출장돼서 제외되고요. 그렇다고 치고 네. 여기도 이사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정확히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것이 이럴 거라고 지금 유추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전에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었습니다. 네. 시장님 네. 여기서 줄 수가 없었죠. 네. 근데 다른 건 다 집어넣고 이거는 안 바꾸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이잖아요. 네. 인건비 줘야 되고 하잖아. 네. 출장비도 사실 비상임일 때 여기서 줄 일이 없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걸 미처 바꾸지 않은 건가 아닌 말인데 누가 빠지는 거예요? 네. 저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사장님인 것 같은데 확인해서 아니 이사장은 출장을 안 가요? 아니면 출장을 가도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출장을 가시죠.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건 나중에 출장비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거면? 모르시면 회장님이나 누구한테 좀 해고 네, 제가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볼 때는 10명이 아니라 11명인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 네. 여기는 몇 명이죠?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네, 15명인데 이것이 지금 15명으로 인건비가 올라온 건가요? 네. 일급이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장님하고 실장님. 네, 사무처장은 사무처장. 네? 사무처장 별도 별도 상임이사. 네? 별도 상임이사. 근데 이제 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 재단이 각각의 정관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현재 국제교류재단, 복지재단, 청소년문화재단 이 세 개의 재단에 각각의 그 급수가 이제 처장이면 처장이 같은 급수 이렇게 할 때 이 인건비 차이가 다 각각이에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서가 기획조정실장, 뭐 총무국장 아니면 다른 뭐 국장 이럴 때 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하는 일만 조금씩 다른 거지. 근데 여기도 어디 같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렇게 들쑥날쑥 어디는 뭐 400 몇십만 원 되고 어디는 뭐 300만 원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물론 이제 경력이나 이런 차이에서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렇거든요. 예, 일관성은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관성은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재단의 이제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는 뭐 당장 안 되더라도 일정한 시점에서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은 처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네, 공석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석이도 이거 잘 운영되나 보죠? 먼저 그 저희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처장이 공석인데요. 네. 그 복지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어디요? 복지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채울수 언제부터 공석이 된 거예요? 9월 3일부터 9월 3일? 예. 그러면 이제 그건 한 달 반 공석된 거죠? 예. 한 달 반 공석에도 뭐 별 문제 없나 봐요. 아니 꼭 필요한 네? 업무량도 많아지고 아니 한 달 반씩 있어도 뭐별 없으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처장을 언제 선임해놔요? 그 임시회가 끝나고요. 바로 이제 공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시회 되는 건 지금 이 임시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임시회 전에 공고하면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요? 아니 아직 저 재단하고 그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할 게 아니라 공석이면 그걸 재단에서 이사회가 됐든 거기서 빨리빨리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먼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뭐 다 우리 시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한 점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제교류재단은 총 이제 15명으로 해왔다. 이제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16명이고. 16명인데 15명이다. 예. 아니 저 과장님은 한미연구사업단에 이제 근무하면서 그 복지재단하고는 가까운데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평택 씨가 이제 재단에 뭐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예? 합점을 못 찾아가지고 합의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계획을 아직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뽑을 사람을 합의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얘기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 뽑는 거 합의가 안 되나 보죠? 이런 거는 이 색깔 소설도 보지 말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네? 하라는 거. 그리고 이 자료가 좋은데. 이게 총선제단 이거요? 한 장이가? 네. 네, 박근혜 의원님. 네, 박환우 의원입니다. 그 장학재단 그 자료를 좀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렇고 이사장 직책급 업무 수행비 해서 1개월에 2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 정도면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직책급으로 그 이제 이사에서 이제 심의결에서 된 사항인데 그 뭐 올해도 계속 지급되고 있었고요. 그 신규 예산에도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책급이란 말하고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성이죠.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장이 이제 명예직이니까 정규 이제 정수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무국장만 지금 재단에 이제 그 정수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럼 명예직이면 상근을 안 하시나요? 상근을 안 하십니다. 상근을 안 하는 명예직 이사장한테 1개월에 2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예, 직책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그 이사회 때도 이제 뭐 여러 이사님들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 실의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법인세가 한 해는 예산 총괄표 두 번째 장에 보면 법인세가 이제 법인세는 이제 일단 냈다가 그 연말에는 이제 환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예. 네, 그럼 이제 작년에는 그게 환급 받아서 예. 없고 이제 올해는 아직 환급을 받지 예. 않아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표기가 예. 돼 있고 9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럼 이것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사장 인건비 문제는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된 부분인데, 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논란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재단이라는 그 재단법인의 사업 성격상 과연 이렇게 이사장이 상근 정도로 해서 이렇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건지 저는 좀 그게 의아해요. 근데 이제 뭐, 의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3개 그 장학재단을 합쳐서 통합해서 지금 100억이 조금 기금이 좀 넘는데, 뭐, 아무래도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대외적으로 또 이제 기부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사장이 월 200 받는 만큼 네. 또는 그 이상 네. 이제 외부에 나가서 기부금을 유치하고 네. 이런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이제 11월에 이제 정기 이사인데요. 네. 그때도 나머지 그게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달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시간이 되십니까? 네, 공사원님. 애양장학재단이 이제 세 개가 합쳐지면서 애양장학재단으로 만들 때 결국 이제 이 인건비가 이제 추가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이제 들어간 거고, 거기에 이 수당 저 수당 해서 이제 들어가죠. 네. 그러면 결국 4,153만 원이 인건비가 이제 생긴 거고요. 네. 또 이제 좀 전에 그 박하루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장 이제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인건비가 없었죠. 시간이 예. 했으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재단 만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단만 만들어주면 전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애양장학재단이 100억이라고 치면 다른 데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요원,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청소년 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의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장학재단은 좀 달라요. 또 이거하고는 또 구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한 거예요. 사실 이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우선 이제 기부금, 소액 기부, 뭐 고액 기부 이거 해서 기부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 역할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참 와닿지 않아요. 예, 그 재단 출범 초기에 그 뭐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네, 저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도 이제 박한호 의원님 그 질의하셨을 때 말씀 올렸지만 그 외형을 좀 확대를 하고 그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왜요? 이제 이 소액 기부, 이제 고액 기부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지나서 보면 얼마가 되는지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기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경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경비보다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학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행복나는 본부라고 해서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부할 단체, 개인, 기업 이런 데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이 장학회가 모여서 애양장학재단이 만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학재단에 있어서 기부자를 더 만드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장학재단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장학금에 만들어진 기금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재단을 만들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관리 책임이 뭐 충분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범된 지 지금 약 6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이른 듯 하고요. 뭐 저희도 열심히 챙기고 지금 사무국에서도 이제 이사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나름 그 열심히 이제 대외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결국 이 재단이 만들어서 사람을 몇 명 더 쓰는 거에 대한 문제로 이게 다 이렇게 접근되면 그건 곤란한 거거든요.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단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었으니 이 사람 누구 저 사람 누구 이런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은 전체 인건비 52명으로 했잖아요. 네. 운영비는 그 중에 1억 700만 원으로서 청소년 문화예술 5개 운영비, 청소년 상담복지터 운영비 1,700.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운영비는 없는 건가요? 아, 그 외에는 이제 자체 수입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자체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그건 저 확인 안 해봤는데. 자체 수입이라고 하면 이제 무봉산 수련회에서 발생되는 이용료, 또 청소년 문화센터 예. 이제 이용료 이런 거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전체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저희가 이제 보조해주는 출연금이나 보조해주는 거 외에는 저희가.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다른 복지재단도 마찬가지,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인데 복지재단은 사실 수입이 발생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데고, 국제교류재단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 구조가 시에서 나가는 예산 외에 별도로 자체 재원을 만들어지는 게 얼마인지가 파악이 안 되면 그걸 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청소년재단뿐이 아니라 역시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요. 얼마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전체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 준다. 이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재단이 복지재단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데는 그 수익 여하에 따라서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소년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전부 다 고장나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가. 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 그런 거 다 해주는데 자체 세입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 못하고 하면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그 보조금 및 출연금 포함해서 한 28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온 게 25억이니까 한 8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8억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28억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현재 그 2017년도 그 출연금에는 저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외되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8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28억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지금 2017년도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국제교류재단은 어느 정도의 자체 수입이 있습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그 대관 임대료하고 프로그램 수입해가지고요 3,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2016년도는? 16년도는 9월 말 현재 3,940만 원. 네,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 국제교류재단을 두 개, 이 교류센터를 묶어서 재단 만들 때에 그때의 재단 만들 때 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자체 수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재단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재단도 사실 평택대학교 성탄침례교회에서 처음에 이걸 위탁 운영할 때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준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운영이 잘 되냐? 지금 국제교류재단을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별반 차이가 있냐 이런 의구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승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의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